이전 양자역학 시리즈 5편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인슈타인 덕분에 발견한 빛보다 빠른 전달이 가능하다는 양자 얽힘 현상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빛보다 빠른 전달이 이루어졌으니 상대성 이론은 정말 깨진 것일까요? 제가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려고 하다가 갑자기 너무나 뜬금없이 꺼내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분들, 이 지구가 둥근 모양이 아니라 평평한 모양일 거라 생각하시는 지구 평평론자들의 이야기를 잠깐 꺼내고 싶습니다.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생각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지구가 평평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선 현대 과학이 알아낸 수많은 사실들이 깨져 없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태양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가까우며 중력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등 수많은 과학을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다른 걸 모두 떠나서 그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굳게 믿고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과학은 잘못 발전된 것이며 언젠가 지금의 과학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초부터 재정립되는 새로운 과학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굳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구가 평평할 것이라 생각하는 그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이 그래왔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인간이 뭔가를 알아내면 또다시 틀렸다라는 게 밝혀지며 새로운 내용들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과학 이론들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인간과 지구, 태양계, 심지어 이 우주가 사라지는 날에도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의 과학이라는 건 대충 갈릴레오 갈릴레이부터 시작된 근대의 과학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갈릴레이의 과학이 탄생하기 전 무려 20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잠깐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우주의 중심으로 향을 하기 때문에 물체가 땅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 주장은 놀랍게도 그 당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에 가까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나 천재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장했던 수많은 것들 중 완벽히 깨진 것들의 공통점은 단지 상상만이 가득했던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갈릴레이부터 시작된 근대 과학은 그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더 이상 상상만이 아닌 실험과 관측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을 도입하며 실험과 관측이라는 검증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근대의 과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관측과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이 과학 이론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뉴턴의 이론을 깨뜨리지 않았나라고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양자역학 1편에서 만류인력이 틀렸다라기보단 뭔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절대 뉴턴의 이론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깨진다면 그것은 버려지기 마련인데요. 지금까지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알아낸 이러한 수많은 이론들은 각각 따로 독립적인 영역을 가진 게 아니라 이것들은 모두가 완벽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 하나가 완벽히 무너진다면 모든 게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게 무너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의 과학 이론들은 완전한 원운동을 할 줄 알았던 행성의 궤도가 이렇게 살짝 수정되거나 둥근 지구 모양의 약간의 변형은 일어날 수 있지만 지구 모양이 이 정도의 변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선 일부가 수정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수많은 과학 이론들이 완벽하게 무너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인 실험들을 통하여 만들어진 지금의 과학 이론들은 영원히 무너질 일이 없다는 것이며 제가 양자역학 시리즈 4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통일장 이론이 만들어진다 한들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버려지거나 둘 다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 통일장 이론도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뉴턴이 맛있게 만들어 놓은 음식을 완전히 치워버리며 기초부터 새로운 음식을 만든 게 아니라 뉴턴이 만들어 놓은 음식에 또 다른 조미료와 향을 첨가하며 그것을 더더욱 완벽하게 완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양자역학이라 하여도 절대 지금의 과학 이론들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빛보다 빠른 전달이 가능한 양자역학이 빛보다 빠를 수 없는 상대성 이론을 깨뜨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대성 이론에서 빛보다 빨리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를 재미있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만일 우주 공간에서
지금 내 앞에 빛의 속도의 99.99%의 속도를 가진 야구공이 지나갈 때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타이밍으로 이 야구공을 이렇게 때릴 수 있다면 이 야구공은 분명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날아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왠지 빛보다 빠른 이동이 가능할 거라 생각되지만 정말 엄청난 타이밍으로 그것을 때린다 한들 절대 빛 속도에 닿지 못하는 이유가 속도가 느린 물체의 입장에선 자기 앞을 빠르게 지나가는 이 물체의 질량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이 더더욱 무거워지는데요. 야구공의 무게라 할지라도 그 속도가 빛에 가까워질수록 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무한대에 가까운 질량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 던져서 날아가고 있는 야구공의 뒤를 이렇게 솜털로 때린다면 과연 속도가 빨라질까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그 무거운 야구공을 내 손으로 때린다는 건 바로 이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만일 그 야구공이 부스터를 낼 수 있다면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를 뿜어내야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물체의 뒤를 때리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수학으로 계산하면 빛의 속도에 다다르기 위해선 이 우주에 있는 엄청난 수의 별의 에너지를 가져다 써야 할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보다 빠른 이동이 불가능해야 하는 조건은 어떤 질량을 가진 물질이 공간을 이동하려 할 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자가 붕괴되어 만들어진 양자 얽힘 상태가 관측이 될 때 일어나는 그 순간적인 전달은 공간 사이를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자역학 시리즈 5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역학이 어렵다거나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심지어 이 부분에서 다른 차원을 통해 전달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었던 만큼 제가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6편에서 살짝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빛보다 빠르게 전달이 된다는 그것을 아인슈타인도 어떤 실체로 생각했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그렇게나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왜 어떻게 여기서 뭔가가 순간적인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우주가 만들어졌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상대성 이론과 더불어 현대 물리 이론들은 절대 깨지지 않으며 그것들이 모두 깨지면서 지구가 이런 모양이라 교과서에 적혀질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